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클루셉스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호평 혹은 혹평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최근에 애슬레틱에서는 이 클루셉스키가 선수들의 선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더욱더 칭찬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 애슬레틱의 기사입니다. 데얀 클루셉스키는 토트넘의 선수들의 선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더 많은 호평을 받아야 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기사인가 궁금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내용이 꽤 흥미롭습니다. 자, 일단 클루셉스키의 어떤 상황들, 그러니까 클루셉스키가 잘 뛴 경기들을 봤을 때 그가 헤드라인을 차지하지 않은 상황 꽤 많았다는 거죠. 각주로 들어가게 됐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제목보다는 각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자주 일어났다는 건데, 어떤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첼시전 토트넘이 굉장히 일찍 골을 넣었죠. 근데 누가 넣었냐? 이거 클루셉스키입니다. 4대1로 졌는데 어떻게 졌는지가 더욱더 화제가 됐다 보니까 이 한 골을 넣은 게 결국에는 화제가 안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클루셉스키는 토트넘의 언성 히어로다. 자, 우리 한국 축구 팬들이라면은 이 언성 히어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언성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노래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목소리를 높여서 칭송하지 않는 그런 선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제임스 밀러 같은 선수들도 이제 언성 히어로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이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언성 히어로가 약간 클리셰입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경우에 좀 성실한 선수라면 누구든지 이제 언성 히어로처럼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게 진짜 언성 히어로는 아니죠. 진짜 언성 히어로는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선수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클루셉스키가 바로 이 언성 히어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주장하는가라고 보니까, 일단 토트넘이 10경기를 치르면서 리그 최상위권에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메디슨, 손흥민, 반더벤, 로메로, 우도기, 비수마, 비카리오 이 선수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칭찬들이 있었다. 그리고 파페마타사르도 마찬가지고, 페드로 포로도 최근에는 이 페드로 포로 같은 경우에도 약간씩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클루셉스키의 경우, 클루셉스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금 더 꾸준하다, 그러니까 뭔가 환상적이다라는 느낌보다 그냥 꾸준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스톤 빌라전, 클루셉스키가 사실은 이제 그 메디슨의 자리를 대체하는 그런 자리에서 나왔고, he was outstanding, 굉장히 잘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고 보니, he provided 3 key passes, 그러니까 3개의 키패스를 했고, 그리고 3개의 슈팅을 했고, 그 중에 하나는 유효 슈팅, 하나는 이제 골포스트를 맞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통계적인 면을 봤을 때 클루셉스키는 잘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클루셉스키라는 선수는 공을 가지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끔 하는 선수다 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자신이 뭔가 중앙에서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원래 뛰던 오른쪽 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줬다 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죠. 자, 지난 경기에서도 사실은 클루셉스키보다는 더 주목을 받았던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에메르송이죠. 이제 다이어의 자리에서 뛴 에메르송, 이거 괜찮은 거냐? 그리고 경기 끝난 후에는 벤탄쿠르, 이 벤탄쿠르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벤탄쿠르 괜찮은 거냐? 그러니까 클루셉스키가 중간으로 온 것도 굉장히 큰 일 중 하나이지만, 이 두 가지에 비하면은 사실상 그렇게 메이저한 이벤트라고 볼 수 없었고, 사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클루셉스키는 중간에서 뛰는 게 처음이 아니죠. 이 커리어 중에서 이 중앙에서 뛰었던 적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랜만에 중앙에서 뛰었다, 이 부분이 분명히 주목받을 만한 점 중 하나기는 했지만, 여하튼 받아 마땅한 찬사를 받진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기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기사를 살펴보면은 셰필드전에서 이제 100분의 득점을 했죠. 이때 당시에 굉장히 추가 시간이 길었는데 클루셉스키가 지속적으로 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준 게 바로 이 경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늦게 이제 결승골을 터뜨린 선수가 바로 클루셉스키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클루셉스키가 굉장히 체력적으로 좋은 선수다, 이게 일단 기반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히샬리송이 하나의 골, 하나의 어시스트를 만들어내면서 결국에는 이때 헤드라인을 가져간 것도 히샬리송이었다 이겁니다. 이 100분대의 골을 만들어낸 클루셉스키에 대해서 체력적으로 굉장히 좋은 선수, 이 부분은 저도 당연히 인정하는 바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클루셉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트넘 내에서도 선수들의 선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그가 굉장히 이기적이지 않고 헌신적인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웨덴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이 클루셉스키에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란다. 뭐 때문에 놀랐냐면은,
재능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팀을 우선시하는 그런 선수의 어떤 클래식한 표본이다.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마티아스라는 사람인데 reporter for Swedish publication. 그러니까 스웨덴 언론에서 이런 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어쨌건 팔이 안으로 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클루셉스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단 37분을 제외하고 전부 다 뛰었죠. 그래서 이 토트넘에서 이제 필드에서 뛰는 선수들 중에서는 클루셉스키보다 많이 뛴 선수가 없다라는 것이 일단 이 기사의 주장입니다. 클루셉스키가 열심히기는 하죠. 그리고 확실히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이라 함은 이번 시즌에 여하튼 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터치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전진 패스를 하는 능력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무래도 저조한 골 득점력 그리고 실제로 어시스트로 이어지거나 혹은 슈팅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사실은 높다라고 이야기하기 좀 애매합니다. 이 경기 장면을 좀 살펴보면은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이제 클루셉스키한테 패스를 주면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준 적이 있죠. 그래서 이 기회를 클루셉스키가 밖에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공을 빼앗아 내고 그리고 슈팅을 날리는데 이게 골대를 맞죠. 이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골 기대값이 50%가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어시스트 부분도 이 클루셉스키가 이렇게 준 굉장히 좋은 공이 있었습니다. 이게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백힐로 내준 공인데 이 공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크로스를 한 거죠. 반대쪽에 존슨을 본 건데 근데 존슨이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그렇지 너무 세게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죠. 굉장히 아쉬운 장면인데 미드필더진에서 일단 공을 가지고 올라오거나 패스하는 거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가지고 올라오는 부분이 이제 프로그레시브 캐리 이 부분이고 터치 혹은 패스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 최전방에서 공격을 막상 할 때의 이 마무리 능력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물론 클루셉스키 잘한 면도 있습니다. 지난 경기 살펴보면은 여하튼 포워드 패스, 이 전진 패스의 비율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거는 인정할 만하고 그리고 지난 경기에 이제 조금 더 중앙적인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이제 굉장히 넓은 영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 전을 보면은 이제 좀 비교가 되죠. 울버햄튼전에서는 클루셉스키가 굉장히 이 측면에 약간 구겨져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굉장히 넓은 위치에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부분은 좋고 그리고 이번 시즌 이제 오른쪽 윙어로 나서다 보니까 이 터치라인 근처에 있는 어떤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주문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오른쪽에 섰던 존슨보다 클루셉스키가 오른쪽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선수인 건 맞습니다. 존슨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그런 부분이 티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하튼 좋은 선수인 거는 맞는데 언성 히어로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려면 약간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자 클루셉스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중앙적인 역할을 부여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경기 이후에 클루셉스키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I felt so good. I felt like the real Dan. I felt like myself.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았다. 진짜 대한 클루셉스키 같았다. 진짜 내 자신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뛰는 게 마음에 든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못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선수가 진짜로 언성 히어로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언성 히어로는 누구냐? 박지성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2005년부터 뛰었던 박지성 선수는 그야말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언성 히어로라는 말을 듣기에 최적화된 정말 그 더 이상 더 나은 어떤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언성 히어로였죠.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제 루니가 이제 측면으로 주고 그리고 박지성 선수가 이제 뛰어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이라 이제 화면 화질이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여하튼 플래처가 이제 패스를 주면서 박지성 선수가 이제 헤딩으로 골을 넣고 이게 무려 리버풀전에서 만들어진 굉장히 멋진 골이었습니다. 마스체라노, 존슨, 레이나 진짜 추억의 이름들이네요. 근데 박지성 선수는 진짜 중요할 때 결과를 내주는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수비적으로 헌신적인 그런 부분만 있는 것도 아니었고 활동량만 많은 것도 아니었고 공격적으로 할 때는 해주는 사실은 굉장히 결정적인 게임에서는 더 큰 영향력을 보여주는 그런 선수였죠. 이런 선수랑 비교했을 때 클루셉스키를 아직 언성 히어로라고 할 수 있냐? 제가 봤을 때는 언성인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순간들에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팀이 뭔가 지는 상황에서 조금 잘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과연 혹은 이제 다른 선수들이 조금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잇따랐다라는 이유만으로 클루셉스키를 인정할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클루셉스키가 발전의 여지가 너무 많다.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이제 박지성 선수가 헤딩골로 넣었던 바로 그 장면인데, 이 장면을 기억하는 우리에게, 그리고 박지성 선수의 헌신적인 모습을 기억하는 우리에게 사실상 클루셉스키는 아직 비빌 수가 없죠. 비빌 수가 없고, 다음 경기는 에티하드에서 이제 맨시티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해리 케인이 2골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데뷔전에서 클루셉스키가 맨시티를 상대로 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이제 해리 케인이 더블을 넣고, 그 다음에는 또 맨체스터 시티가 4대2로 이겼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제 클루셉스키가 넣었던 골들이 무시당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음 맨시티전에서 만약에 또 한 번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토트넘 팬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이다 라고 이제 기사를 맺었습니다. 근데 이때 생각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언성 히어로는 사실 이 경기에선 손흥민이었습니다. 뭐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공을 받아가지고 자신이 모든 어그로를 이제 다 끌었죠. 맨시티 선수들, 뭐 키퍼들 전부 다 손흥민 선수만 보는데, 손흥민 선수는 이 새로 들어온 클루셉스키한테 공을 줬습니다. 당시 데뷔전이었죠. 이때 당시에 클루셉스키가 공을 받아가지고 간단하게 왼발로 그냥 차넣기만 합니다. 아니 사실 이 장면 봤을 때 누가 이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안 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손흥민 선수 이거 넣어서도 100번 넣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오히려 클루셉스키를 생각했다. 이때 당시에 클루셉스키가 또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골을 넣었을 때 손흥민 선수한테 와보라고. 진짜 내가 이 칭송받아야 될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진짜 다 해준 골이다 라고 하면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손흥민 선수도 클루셉스키한테 다가가가지고 안기는 굉장히 훈훈한 모습이 연출되었죠. 근데 이때 당시에 클루셉스키가 오자마자 맨시티를 상대로 골을 넣었다고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게 더 정확한 평가라고 봅니다. 그리고 클루셉스키는 앞으로 남은 경기들에 이거를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죠. 여하튼 클루셉스키가 선수들의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던 찰리 에클시어의 말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사실 클루셉스키는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선수고,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많이 출전시키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죠. 그 기대에 부응을 하려면은 클루셉스키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클루셉스키한테 이 맨시티전에 자신의 모습을 더욱더 잘 보여줬으면 좋겠다. 특히 다음 경기에도 중앙에서 뛸지 혹은 이제 측면에서 뛸지 잘 모르겠지만 자신의 어떤 역할을 최대한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이 맨시티전에 굉장히 잘 뛰는 선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를 해봐야겠죠. 이왕이면 클루셉스키 그리고 손흥민이 함께 완벽한 합작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두 선수가 굉장히 좋은 호흡을 보여줬던 때가 있었는데, 이 맨시티전에 과연 이 호흡이 부활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이 굉장히 재밌는 경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클루셉스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